6월은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오늘은 스승의 날, 모두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발랄 라디오를 방송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있는지 다른 사람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엉뚱발랄 라디오 28번째. 엉뚱하지도 발랄하지도 못하면서 엉뚱발랄 라디오라고 우기고 있는 서성원입니다. 윈터플레이 여보세요. 안녕 잘가 도대체가 뭐라니 넌 예전 모습 그대로 내 헛소린 됐어. 언제부터 내가 너와 인사를 해줘. 여보세요 baby are you okay. 말도 없이 다른 사랑 시작했던 너, 그날을 다 잊었는지 뻔뻔한 얼굴,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똑똑히 볼래. 여보세요 baby are you okay. Hey alright I know okay. 왼쪽 오른쪽 다 둘러보고 위아래 모두 다 확인해도 너 남은 자리는 전혀 없어. 여보세요 baby are you okay. Yo baby 여보세요 I'm no bimbo in case you thought so. Yo baby 여보세요 I'm not sorry you're out of my mind. Yo baby 여보세요 I'm no bimbo I'm no pistachio. Yo baby 여보세요 I know you're no good and so do you. 거꾸로는 나이 먹니 3살 애처럼 나를 다시 잡고 싶어 칭얼거리네. 이보세요 내 사랑이 장난감이니. 여보세요 baby are you okay. 왼쪽 오른쪽 다 둘러보고 위아래 모두 다 확인해도 너 남은 자리는 전혀 없어. 여보세요 baby are you okay. Yo baby 여보세요 okay. I'm no bimbo in case you thought so. So what. Yo baby 여보세요 I'm not sorry you're out of my mind. Yo baby 여보세요 okay. I'm no bimbo I'm no pistachio. I know. Yo baby 여보세요 I know you're no good and so do you.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오프닝에서 들으셨죠?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아니면은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신 분, 뭐 또 그것도 아니라면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선생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서울 문화재 답사를 했었습니다. 서울 답사 기행이라고도 하죠. 서울 살고 있지만 서울은 사실은 잘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둘의 기행이라는 곳에서, 둘의 기행은 단체고요. 둘의 기행이라는 곳에서 서울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 답사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이 답사에서 특히 서울 답사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계절은 모르겠고요. 낙산에 올라가서 그 낙산 성곽이 있거든요. 예, 남산은 알아도 낙산은 잘 모르실 텐데, 그 대학로 쪽에 보면은 창신동하고 그 사이에 아주 나지막한 산이 있거든요.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 예, 거기에 보면은 성곽이 있고 그래요. 이걸 낙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서 이제 서울을 쭉 둘러보는데, 이때에 해설을 해주시는 분, 서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나각순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와, 정말 이분이 설명을 하면은 조선시대든지 아니면은 정조시대 때 서울 모습이 눈앞에 환하게 그려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냥 말솜씨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이런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답사를 할 때에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저는 가능하면은 참석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분을 만났다면은 아마도 사학과로 진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할 분을 만났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이 계실 거예요. 꼭 학교에 계신 선생님만 선생님인 것은 아니거든요. 인생의 선생님, 사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직장에서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은 이런 기억에 남는 선생님, 스승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나각순 선생님 지금도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은 사회를 보는 시각을 바꿔주신 분이래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걸 학교에서 원주로 전학을 왔을 때 촌놈을 도시에 적응 잘 못하는 촌놈을 이렇게 잘 적응하도록 보살펴 줘서 기억에 남다는 분 얘기.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아주 재밌는 분들 얘기 많습니다. 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해주신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삶에 대한 관점을 이제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로 관점을 전환시켜주신 저희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유범상 교수님이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그 시골에서 와가지고 도시 생활을 잘 적응 못할 때 그 선생님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써주고, 그리고 공부도 잘 못했는데 그 선생님 만나서 도시 생활에 잘 적응하고 좀 공부도 열심히 했었던 그때 선생님, 5학년 때 염락원 선생님이라고 생각나요. 원주. 그때 시골은 그 강원도 횡성군 능면 강림리 시골에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또 부모님도 또 나오셔서 뭐 이런저런 하느라고 바쁘셨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아주 엄격하시고 무서우셨는데 나는 그분이 그렇게 많이 생각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여기는 서대문 FM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마마무 미스터 MM호. 실례지만 내게 뭐가 묻은 거니 네 눈빛에 내가 헷갈리잖니 마마무 거긴 Mr. MMO
쳐다만 보지 말고 좀 더 다가와 봐. 지금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There is a boy, hello Mr. MMO. 리더치 걸린 난 애정 결핍이야. 마마모 거기 Mr. MMO. 찔러보지만 말고 저 질러봐. Now 신사숙 여러분, let's get on with the show. Darling, it's you. 아직 넌 왜 눈치를 못 채니 넌 Mr. MMO 날 헷갈리게 하지마. My love is for you. Come on. 왜 자꾸 내 맘을 몰라주는 거니 왜 Oh Mr. MMO 일부러 섹시하려고 안 했어요. 그냥 섹시하니까. Hey Mr. 꼭꼭 숨어 머리카락 보일라. 캔디를 문 듯한 달콤한 말투. 양의 탈을 쓰는 꼬리치는 눈. 마마모 거기 Mr. MMO. 나심 떨지 말고 나를 가져봐. 아우 신사숙 여러분, let's get on with the show. Darling, it's you. 아직 넌 왜 눈치를 못 채니 넌 Mr. MMO 날 헷갈리게 하지마. My love is for you. 왜 자꾸 내 맘을 몰라주는 거니 왜 Oh Mr. MMO 날 갖고 놀려 하지마. Hey Mr. 꼭꼭 숨어 머리카락 보일라. Alright, you know who it is. You. 말해봐 Mr. MMO 왜 삐딱하게 구는 건데 마치 베레모. 다른 게 안 보지 말고 빨리 와요 내게로.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 불러봐요 세레모. 마마모 거기 Mr. MMO. 아마도 남아구 딴 여자 있는 것 같다고. Now 신사숙 여러분, let's get on with the show. 아직 넌왜 눈치를 못 채니 너.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네, 여기는 서대문 FM 서성원의 엉뚱한 발랄 라디오인데요. 좀 엉뚱하게 방송 내용을 한번 짜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 오늘이 부처님의 오신 날이기도 하고 또 서성의 날이기도 해서 예, 부처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 이게 종교 편향적인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저희가 이제 그 공중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얘기는 뺐고요. 그래서 서성의 날 이런 날을 관계되는 얘기를 방송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려는 건데요. 그러면은 제 얘기를 조금 더 곁들여서 해볼까 하는데요. 제 얘기는 그냥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곁들여서 이렇게 뭐 양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한동안 신화 신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화. 신화. 그렇죠. 신화라고 그러니까 한때 저희 나라를 주름 잡았던 그룹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노래 그룹이 아니고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 뭐 당군 신화, 주몽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신화. 신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신화가 얘기가 재밌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소설가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화가 제 가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화를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때에 마침 민예총 민족예술인 총연합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단체 이름이 바뀌었죠.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민예총에서 민예총 아카데미라는 걸 강좌를 열었었고요. 그러니까 대중 강좌예요. 대중 강좌를 열었고 여기에 정신분석학으로 신화를 분석해 주는 분이 강좌를 열었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창재라는 박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연세대에서 이미 철학으로 박사를 학위를 받으셨고요.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셔서 미국에 가셔서 정신분석학으로 이렇게 연구 분야를 바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자리 잡기 전에 이제 그 대중 강좌 민예총에서 이제 강좌를 맡으셨는데 저는 이분이 신화를 정신분석학으로 분석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 이런저런 궁금증을 가졌던 게 이분이 다 해결해 주셨던 분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분이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연구소를 마련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이런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이분이 제 기억에 남아있는 스승님입니다. 다른 분들 목소리를 많이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조금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놀기 좋아하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잘 이끌어 주신 분이 계셨대요. 이분 성함이 조정숙 선생님이신데요. 이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중학교 때 한나야 너는 참 착한 애야 이렇게 하고 조건 없이 응원해 주셨던 분이 생각이 나셨는데요. 이분들 얘기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91.3 서대문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계절 공정여행에서 일하고 있는 배경아라고 합니다. 저는 성동구 금호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사람이나 노는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금옥초등학교라고 하는 금호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1학년 때 5반, 2학년 때 1반, 3학년 때 5반, 4학년 때 1반이었어요. 그래서 5학년 때도 똑같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조정숙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조정숙 선생님은 짧은 쇼커트, 짧은 머리를 하고 계셨는데요.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잘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셨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마 금호 2가 쪽으로 갔던 곳에 길거리에 탁구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탁구장에서 선생님이 탁구도 치시면서 저를 데려다 주고는 했거든요. 제가 선생님이 생각나는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마냥 말갈량이고 말이 많고 사람들 이야기 잘 듣기 좋아하고 하는 저를 뭐라고
하시지도 않고 선생님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제가 웃고 떠들면 그 얘기도 받아주셨고, 때로는 슬프면 그 얘기도 받아주셨고, 또 어떤 일에 굉장히 화가 나고 있으면 또 그런 이야기들도 받아주셨어요. 제가 이제 50이 훌쩍 넘었는데요. 문득문득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릴 때 그런 선생님이 계셔서 저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도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무언가를 저한테 많이 주시지는 않더라도 돌이켜보면 그 엄청난 것을 줬던 분이 바로 저희 선생님 조정숙 선생님이시지 않으셨나 생각해요. 5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선생님이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건강하시고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주변의 이웃들하고 또 그렇게 어울리면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더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저의 선생님 조정숙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아주 기억이 잘 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중3 때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항상 저를 보고, 김하나, 쟤는 되게 마음이 착한 애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좀 뜬금없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한나, 쟤는 참 마음이 착한 애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왜 자꾸 생각이 나냐면 되게 마음이 힘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한테 지나가다 한마디씩 해주시는 게, 지금도 그때도 되게 감사했지만 저 왜 저래? 저 선생님 왜 저래? 막 친구랑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되게 감사했고 저를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생각나고요. 가끔씩 그 선생님 생각이 나요. 얼굴도 생각나고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좀 힘이 애들이 좀 표현을 안 하지만 좀 힘들 때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해서 힘을 좀 내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노래 듣겠습니다. 나오미의 The Red. 조금은 건방진 눈으로 나를 말하지 내 어깨와 쇄골은 섹시하다고 말하지 조금은 긴장한 눈으로 너는 반하지 떨리는 입술은 침이 바짝하고 마르지 타이트하게 볼륨을 살린 내 붉은 드레스 탐스럽게 윤기가 흐른 내 붉은 립난 한마디도 거슬리지 않게 내 비율 맞추는 너 이런 게 바로 나야 The Red 치명적인 내 매력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거야 누구도 내게 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야 이런 날 갖고 싶은 거 맞죠 이런 날 욕심내는 거 맞죠 용기 내봐요 도전해봐요 내게 다가와요 타이트하게 볼륨을 살린 내 붉은 드레스 탐스럽게 윤기가 흐른 내 붉은 립난
자, 여기는 서대문 FM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여기서 참 하나 말씀드릴 거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양이 있고 음이 있잖아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면성이 있는데 땅으로 보면은 지상이 있고 지하도 있잖아요. 날이 날인 만큼 밝은 쪽의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려고 합니다. 밝은 쪽만큼이나 어두운 쪽, 그러니까 지상이 있으면은 지상만큼 지하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 말고 또 다른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엉뚱한 짓을 좀 하는 편이라고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좀 엉뚱한 짓을 조금 하는 편이었는데요. 살아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소설 쓰기에 매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설 작가가 되어서 상당히 괜찮은 작품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죠. 많이 모자라니까요, 제가. 이제 한국문학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화 공부할 때처럼 1990년대 얘기입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네, 이게 역삼동에 있었고요. 이때에 제가 소설을 배우면서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김원우 선생님. 김원우 선생님은 상당히 오랫동안 저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제게 소설을 가르쳐 주셨던 분은 박영한 선생님입니다. 왕릉일각 머나먼 송바강 이런 작품을 쓰셨던 분이죠. 그래서 박영한 선생님은 대기 평창동이고 집필실도 평창동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설을 배우러 가면은 집필실에서 이제 수업을 끝내고 뒤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뒤풀이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을 이제 특히 남자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 집필실에 자고 가라고. 장정들이 몇 명 잘 공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작가라는 게 상당히 참 혼자서 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인기 작가이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아무튼 그래서 그냥 술도 한잔 마시고 평창동 밤길 골목을 박영은 선생님하고 참 많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소라를 피워서 동네 분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박영은 선생님은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우 선생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제가 뭐 연락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소설을 가르쳐 주셨던 두 분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참 재밌어요. 자녀의 선생님에 대한 얘기인데 일본인 여자를 며느리로 아마 들이게 될지도 모르겠다면서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재밌겠죠?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 첫째 아들의 학습지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감사한데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을 해주셨는데 다른 데서 안 하고 그 학습지 선생님하고만 일본어랑 한자를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근데 워낙 아이가 그 언어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계속 하면서 그 학습지를 졸업을 했고 종료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한자랑 일본어 실력이 많이 늘어서 일본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더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여기는 서대문 FM입니다. 박정현 미소천사. You make my heart keep 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잘해도 돼? 어머. You make my heart keep p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You make my heart keep p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봐도 아주 예쁘고 탐스러운 사과 같아. 깨물어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너의 핑크빛 화살에 꽂혔어. 넌 누구보다 널 친절해. 그래서 착각을 하지. 나만의 애인인 걸 잊지 않았다면 내게 더 이상 장난치지는 마. 욕심이 지나친 걸까? 자신이 없는 걸까? 불안한 마음뿐이야. Tell me that you love me, I cannot stand that you're never mine. You really break my heart. 짜증내고 화를 내도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나. Ooh, baby, 넌 찡그려도 싫든 안 나는 사랑스러운 천사인걸. 아무도 볼 수 없게 숨겨두고 싶어. 나만의 인형이면 안 되겠니? 힘겹게 내게 온 너를 잊고 싶지는 않아. 불안한 마음뿐이야. Tell me that you love me, I cannot stand that you're never mine. You really break my heart. 짜증내고 화를 내도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나. You really break my heart. 짜증내도 화를 내도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나.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참 또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옛날 얘기. 그때에 중학교를 가려면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골 학교였고 그 밤에 뭐 조금 어두워질 때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맨 먼저 똥부터 싸라. 똥. 그러니까 대변을 먼저 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대변이 마려워서 아침에 대변을 보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곤란을 겪었던 얘기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살아오면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노형식 선생님이신데 그 뒤에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진주에 살고 계실 때인데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동기들이 몇 명 찾아가서 병문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요. 노형식 선생님이 기억에 납니다. 또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분은 마을 미디어 활동도 많이 하셨고 오디세이 학교라는 게 있었대요. 여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인생의 길잡이라고 해서 길잡이라고 하셨고 미래를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현재에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는 가르침을 주는 학교가 있어서 참 좋았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한 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이제 기억에 남다는 분 상명여고죠. 그렇죠. 상명여고 이때 윤광진 선생님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디세이 학교 길잡이 선생님들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예전에 지나친 나의 아이 감싸기란 주제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란 시민단체에서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놀이터와 맘카페에서 관찰한 사건들을 써서 그 글이 당선된 인연으로 등대지기 활동과 또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출산율이 줄어서 아이가 한둘이라서 너무도 귀한 나머지 어릴 때 학교에서라도 혹시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하다 보니 선생님은 부모님이 고용한 지식 전달자에 불과한다는 인식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공교육에서도 좋은 학교 내서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그 담임을 맡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다는 현상도 뉴스에서 접하게 되었는데 이런 문화가 심각해진 어떤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마을 활동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고 서울시에서 하는 핀란드의 인생학교와 같은 아이들의 인생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기 주체적인 삶을 기획해보는 서울시 공교육 오디세이 학교에서 아이를 고1 과정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의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길잡이 선생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배움을 민주적으로 여러 가지 기획해볼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고1이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하루 열기 그리고 하루 닫기 글쓰기를 같이 하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도구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재를 살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견뎌야 하는 시간으로 학창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디세이에서는 현재 곁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소통하면서 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학창 시절을 미래를 위해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빛나고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 현재가 우리의 삶이니까요. 학부모님들도 지식 전달자로서만 선생님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선생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승의 날 참 좋은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 윤강진 선생님이라고 수학 선생님이 저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어요.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너무나 저한테 잘해주시고 자상하시고 아직도 잊지 못하고 몇십 년, 한 20년 전에 한국 들어왔을 때 제가 상명여고 나왔거든요. 상명여고 교장 선생님을 하셔서 찾아갔는데 꽃다발 들고 근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꽃다발만 놓고 온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는 서대문 FM입니다. 김건모 발가락. 기분 좋은 아침 햇살 비쳐 눈을 뜨면 보고 싶은 나의 얼굴 키는 작고 뚱뚱하고 얼굴 못생겼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잘난 내가 그런 여자를 왜 택했는지. 발가락 그녀 발가락이 너무 예뻐요. 섹시하고 귀여워요. 손가락 그녀 손가락이 너무 예뻐요. 우유처럼 길고 길어요. 추운 겨울 나를 위해 샌들 신고 다니다 동상 걸려버린 그녀 나를 위해 매일 매니큐어 색깔 바꾸며 나를 웃게 만든 여자죠. 매력 있고 예쁜 여자 많겠지만 그녀처럼
그녀 발가락이 너무 예뻐요. 섹시하고 귀여워요. 손가락 그녀 손가락이 너무 예뻐요. 우유처럼 길고 길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잘난 내가 그런 여자를 왜 택했는지. 발가락 그녀 발가락이 너무 예뻐요. 섹시하고 귀여워요. 손가락 그녀 손가락이 너무 예뻐요. 우유처럼 길고 길어요. Oh my baby, please feel it. And the body can let the dead lie. Oh 그녀 나의 요즘은 사랑. 영원히 그녀 그녀 발가락이 너무 예뻐요. 섹시한 나의 사랑. Oh my baby, oh my baby.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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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은 이제 날인 만큼 양과 음이 있을 때 양, 그 다음에 지상과 지하가 있을 때 지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무게만큼, 이 분량만큼 아래쪽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든을 앞두고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모내기를 하러 갔었는데 그 모내기 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았었나 봐요. 문논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머리가 달겨 붙기도 하고 이러겠는데 그 논이 알고 보니까 담임선생님의 논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든을 앞둔 분이 70년 전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온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냥 고등학교 때인가? 네, 미친 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1시간을 방송해도 부족할 건데, 서대문 FM이 공중파잖아요. 공중파여서 종교 편향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짜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의 스승의 날이니까 그러면 부처는 우리들한테,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 한번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고 반대 의견, 부처는 가르침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악영향을 악영향? 그거는 좀 이상한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르침을 준 것, 살생하지 마라, 생명을 존중해라, 이것은 저에게 뚜렷한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새로운 가르침인 것 같지 않은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냥 이것을 세포 같은 것도 그렇다 하더라고, 우리 몸에. 그 다음에 사람은 생로병사를 겪는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이분이 얘기하면은 그냥 또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분의 가르침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주례를 부탁했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례를요. 박순국 선생님이신데, 예, 그때 이야기. 그렇죠. 주례를 부탁할 정도면은 뭐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초등학교 때 이분이 이제 그분을 만났고,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자기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제 교무실로 한번 놀러 오느라 했는데 가지 못했었대요. 그래서 그 스님의 따님한테 이렇게 전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FM입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는데 제 이름을 특별히 특이하다고 기억을 해주셨고 그분이 기억에 남아서 주례까지 부탁드려서 주례까지 해주신 선생님. 근데 사실 평소에 막 찾아뵙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그 수업 때마다 항상 진심이셨어서 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배는 그때도 거의 할아버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되게 깨어있는 성함은 박순자 국자 선생님. 네. 그래서 책도 내신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고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하고의 어떤 잘 지내는 이야기, 그다음에 본인 살아왔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제게 얘기해 주시고 진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희가 소풍날 애들이랑 이제 소풍을 갔다 오면 선생님들도 이제 그 뒤엔 자유시간이잖아요. 저희가 보통 때는 야자도 해야 되고 했는데 선생님이 전화박스에서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다정했어서 결혼할 때 주례 부탁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례까지 해주셨던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생각나는 스승님이 정말 많거든요. 너무 좋은 스승님이 많으셨는데 그때 이제 4학년 담임이셨던 노재승 스승님이 너무 그리워요. 저를 이제 유난히 예뻐하셨고 대학 시절 제가 어느 여고에서 교생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재단이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와 같은 재단이어가지고 교정에서 우연히 선생님을 마주친 거예요. 근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던 선생님 하나도 변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시간 날 때 교무실로 좀 놀러 오라 하셨는데 당시에 제가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배우던 선생님들이 가득 찬 교무실에 혼자 방문한다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그런 이유도 해서 약속을 좀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고두고 죄송스럽고 후회가 되고요.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취업하고 해서 시간도 없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오라고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선생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그 스승님 따님도 제 나이보다 약간 적었는데 같은 초등학교 다니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노재승 선생님의 따님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방송국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여기는 서대문 FM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오늘이 날인 만큼 밝은 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양과 음이 있을 때 양의 쪽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성이 유씨입니다. 유. 그리고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름. 튜브입니다. 튜브. 유튜브. 네. 지금 제가 뭔가 궁금한 게 있고 정보를 찾아야 될 때 대부분 다 유튜브에서 찾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정보를 찾아야 될 때 어딘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고수, 선생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유튜브 선생이 차지하고 있죠. 아닌가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데 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AI, 앞으로 AI 시대가 온대잖아요. 그냥 아주 AI 바람이 불어서 시대가 확 바뀌려고 한다는데, 예,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이분의 말을 소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망설였는데요. 이분이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요. 제가 지역에, 저희 살고 있는 지역에 성동학 개론이라는 강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성동구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그런 이제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이때에 제가 한 얘기가 그냥 기억에 남는다고. 이건 뭐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런 분 얘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너무 집이 가난해서 미술 동굴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미술 도구를 친구들 몰래 주면서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FM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딱히 지금 생각나시는 분은 없는데, 최근에 그 성동학 개론을 들으면서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서성원 선생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 강의를 제가 한 3번, 4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강의를 들으면 되게 말씀도 편안하게 해주시지만 듣는 저도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리고 저희 여기 성동구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 사실 저는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또 옛날 조선 임금님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주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서성원 선생님 강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들어보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 가정이 어려워서 미술 준비를 잘 못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미리 미술 도구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미술 시간에 몰래 그 미술 도구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던 그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무척 그립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따뜻한 기억이 남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요. 제가 꼬맹이 때 집에 일찍 간다고 뗐었는데 사탕을 가득 저한테 주셨어요. 아이, 엉뚱발랄 라디오 재밌습니다. 5월도 반이 지나갑니다. 반이나 남았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의 자아도치, 오늘 끝곡입니다. 엉뚱발랄 라디오 서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Your number, sir? Thank you. Lot 665, ladies and gentlemen. A papier-mâché musical box in the shape of a barrel organ. Attached, a figure of a monkey in Persian robes playing the cymbals. This item, discovered in the vaults of the theatre, still in working order, showing here. 못생긴 얼굴에 작은 키로 어쩜 넌 그 애를 좋아하니 끌리는 마음이야 하겠지만 넌 안 돼. 안 돼. 형은 모자랐어 그 얼굴에 그 애와 나는 이미 통했는걸. 모든 걸 양보해도 이번만은 난 안 돼. 안 돼. 세상이
양보할 순 없지. 내가 이쁜 건 사실이겠지만 날 두고 서로 다투지는 마요. 아직은 누구도 사랑할 생각 난 없어. 정말로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날 사랑 않는다는 그의 말. 나처럼 괜찮은 남자 세상에 없는데. 없어. 착각도 지나치면 우스워요. 하지만 난 착하고 겸손한데.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정말 잘났어. 나도 나 역시 나만 정말로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날 사랑 않는다는 그의 말. 나처럼 괜찮은 남자 세상에 없는데.